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쌤 영상 썸네일에서 본 것처럼 우리 두 번째 추가 지문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분석을 해볼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추가 지문 제목은 맞아요. Inside the Bizarre World of Internet Trolls and Propagandists 였었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쌤이 만든 영상에 누가 싫어해 눌렀다고 쌤이 막 찡찡댔었는데 그거 듣고 많은 학생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쌤도 생각을 해보니까 쌤이 만든 영상이 뭐 아무리 알차고 재밌어도 1시간이 넘는 영상을 여러분이 듣기에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벅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싫어요 눌렀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것까지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못해서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생겨도 5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쌤 영상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면서 듣기로 약속해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햄버거만 알면 이번 테드 내용 파악 끝납니다. 어그로 아니에요. 네, 이거 어그로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자, 혹시 이제 햄버거 라이팅 모델이라고 들어보셨을란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진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해 줄게요. 진짜 있는 거예요. 햄버거 라이팅 모델.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햄버거 맨 위에 뭐가 있어? 맨 위에 빵 있죠, 여러분? 빵이 있단 말이야. 자, 들어봐. 웃지 말고. 빵은 우리 글이나 뭐 강연, 스피치 같은 경우에 빵은 이 스피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입부니까 introduction 역할을 하겠죠. 봐봐. 햄버거 맨 위에 빵이 있잖아.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 햄버거를 딱 받았어. 그러면 맨 위에 보이는 게 제일 처음으로 보는 게 맨 위에 번이죠. 위에 이거 탑 번이라고 하죠. 위에 있는 거. 나 왜 좀 흥분했지? 좀 가라앉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빵이니까 그 위에 빵 부분을 이제 introduction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introduction은 무슨 역할을 해? 그렇지. explains what the speech will be about in an interesting way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빵 밑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그치. 그 중심 부분. 뭐 패티도 있고 뭐 양상추, 토마토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body paragraph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그 body는 무슨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치. Main ideas with facts, information, more personal stories to explain your point. 그치. 내가 주장하려는 your point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메인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 메인 아이디어가 진짜 facts,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information, 정보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치 테드 강연에서 되게 많이 쓰는 personal stories, 자기의 experience들을 설명을 해줄 수도 있죠. 이게 body paragraph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햄버거에서 제일 중요한 진짜 핵심 부분, 이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 고기 들어가 있는 거, 고기한 거 우리 좋아하죠. 고기 부분을 바로 글에서는 뭐 글이나 강연, 스피치에서 body paragraph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빵 있어, 고기 있어, 야채 있어. 그러면 햄버거야? 아니죠. 제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고기만큼 중요한 거. 이 햄버거의 맛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그치. 요거 뭘까요? 케찹, 마요네즈, 뭐 머스타드, 그리고 요거 위에 있는 거? 피클 막 이런 거 있어야겠죠. 뭐 절임 채소 같은 거. 그러니까 맛을 낼 수 있는 소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꼭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이 소스들은 그래서
colorful vocabulary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되게 fancy한 word들을 쓰는 거야.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들. 혹은 뭐 미사여구를 많이 갖다 붙인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말재주가 좋은 거,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묘사를 하면 글이 되게 더 풍부해지잖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colorful vocabulary라는 거죠. 뭐 묘사도 많이 해야 되겠고, 아니면은 뭐 노래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임을 맞춰줄 수도 있겠죠.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소스, 이 vocabulary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스까지 다 이제 했어. 그러면 이제 뒷받침으로 끝을 어떻게 마무리 해줘야 돼요? 그렇지, 이제 빵이 이제 맨 밑에 빵을 깔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당연히 그래서는 conclusion part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conclusion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restates the topic and wraps up the paragraph 라고 하죠. 그래서 conclusion은 이제 위에 말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햄버거 라이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는 이 햄버거 라이팅 모델이긴 한데 이 햄버거 라이팅도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 그 스타일을 한번 볼 거예요. 햄버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햄버거는. So there are like tons of different kinds of burgers around the world, right? 근데 이제 그 다양한 햄버거들을 우리는 이제 단계별로 4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The first one on the left side is Kids Burger. 자, 딱 보기만 해도 이 4가지 햄버거 중에 요 왼쪽 거, 요가 되게 이제 소박하죠? 소박해. 이 4가지 버거들은 다 위에 빵도 있고 밑에 빵도 있어요. 그러니까 introduction도 있고 conclusion도 있긴 한 거야.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갔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왼쪽 거는 kids burger야. 자, 우리 여러분 이제 꼬꼬마들 어린이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면 여기 키즈 밀이라고 햄버거는 되게 조그만데 장난감이 딸려오는 그 세트가 하나 있어요. 맞아,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엄마가 그거 안 사줘가지고 막 되게 그 창밖에서 그 맥도날드 창밖에서 이제 그 키즈밀은 항상 이렇게 전시를 해놓거든. DP를 해놓는단 말이야. 이게 유리창에다가. 그래서 그거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줘가지고 그게 좀 비쌌어. 그게 키즈밀이 햄버거는 이렇게 생겼으면서 장난감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게 좀 비쌌단 말이야. 장난감 값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는 정말 진짜 뭐 없어요. 이렇게 빵 안에 그냥 이렇게 고기 하나 있는 거야. 고기 그냥 패티 하나 넣어주고 그게 끝이야. 근데 봐봐, 이 사진 보면은, 자, 이 사진만 봐도 딱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햄버거가 아니야. 뭐가 중요해? 그치, 이 뒤에 있는 이 햄버거보다 더 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장난감들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키즈 버거는 아이들이 먹기 좋게끔, 다른 아이들은 야채 안 좋아하니까 고기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이 패티 안에다 패티 하나 있고 빵 2개 이렇게 쌓여있는 이것만 있는 게 바로 키즈 버거였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라이팅도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진화했어. 이제 어린이는 아니야. 근데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이야, 지금 여러분들. 저 청소년들은 이제 용돈을 타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죠. 아껴 써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처럼 이제 직장인이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성비를 따지게 되죠, 가성비를 따져야 돼. 그러면 좀 싸고, 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value burger라고 해요. value meal. 그래서 이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빵도 있고 패티도 있는데 거기 패티에다가 뭐 치즈 하나, 뭐 양상추 하나 정도 있는 거. 요렇게 생긴 거겠죠. 근데 봐봐, 이거 너무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I mean,
그렇죠. 이 두 개가 별로 다른 게 없어. 맥도날드는 밸류 버거랑 키즈 버거랑 다른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걸 한번 좀 찾아봤어. 자, 요런 게 되겠죠. 킹스 초이스 해가지고 버거킹에서 나오는 2개에 5,000원 이렇게 뭐 할인 행사를 하는 이런 게 바로 밸류 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불고기 버거 밑에 있는 거 보면 그냥 이 뭐 양상추 하나 깔아주고 뭐 양파 조금에 그냥 저 소스에다가 패티 하나 있고 여러분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다음 세 번째 이제 좀 제대로 된 이제 햄버거를 좀 그래 햄버거다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슈퍼버거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봤고 이거는 바로 뭐 예시를 들면 뭐 버거킹의 와퍼 정도 되겠죠. 적절히 뭐 있을 거 다 있고 빵도 있고 고기도 그릴에 딱 구워가지고 이제 맛있게 소스도 적절히 다 있는 뭐 피클까지 이제 다 완벽하게 있는 버거다. 우리가 햄버거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딱 저 정도죠. 그럼 저 정도의 글을 쓰려면 저 정도에 해당하는 스피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치? 인트로덕션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패티, 질 좋은 패티가 있어야 돼. 그치? 질 좋은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알차야 돼. 그리고 소스도 적절히 있어야겠죠. 맛있는 소스가 하나 딱 있어줘야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바로 슈퍼 몬스터 버거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 이거는 자,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것 같던데 메가 몬스터 버거라고. 이거 봐봐. 아니 도대체 고기도 있고 치킨도 있고 저도 막 여러 가지 토핑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오버스펙이 된 햄버거라고 하죠. 오버스펙이 됐어. 기본을 벗어났어. 완전 오버스펙이야. 뭐 아니면은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나온 햄버거 따위는 저리 가라 이거지. 이제 수제버거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는 수제버거. 이거 봐. 와, 이거 한 입에 절대 못 먹어. 한 입에 절대 안 들어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나이프랑 포크로 이제 잘라 먹어야 돼. 분해해가지고 잘라 먹어야 되는. 거의 약간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급인 저런 게 바로 슈퍼 몬스터 버거다. 그럼 도대체 이런 수제버거나 이 메가몬스터 버거 같은 글이나 강연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명년설이다 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의 스피치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뭐 버락 오바마나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도 되고요. 아니면 뭐 마틴 루터 킹도 되죠. 그러한 세계적으로 명년설이다 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햄버거는 요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그 명년설들을 보면 이렇게 큰 햄버거라도 사람들이 먹기 좋게끔 딱 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계속 있어. 예시를 들면 뭐 마틴 루터 킹 같은 I have a dream 스피치 있죠. I have a dream은 계속해서 나오는 문구가 바로 뭐예요? I have a dream이죠. I have a dream이 그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 colorful vocabulary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연설 혹은 내용이 많은 연설도 I have a dream이라고 소스를 탁탁 한 번씩 쳐주면서 느끼하지 않게 다 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I have a dream 같은 colorful vocabulary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번에는 그래서 테드 분석을 이 햄버거 모델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탑다운 방법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숲을 보는 내용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begin with an introduction, which refers to the top one according to the burger writing model. So in the introduction part, it starts with, yes, he talks about how the internet is full of toxic garbage.
뭐 인종차별, 성차별 같은 짤들도 되게 넘쳐나고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되게 악플도 많이 달고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인터넷 트롤들이 왜 그러는 건지 누가 그러는 건지 자기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인터넷 트롤 집에 가가지고 밀착 수사를 진행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도대체 누가 그러느냐, 어떤 사람이 그랬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그걸 조사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치. 그런 인터넷 트롤들은 스페셜 디바이스가 있던 것도 아니었어. 막 되게 엄청난 슈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엄청난 해커도 아니었고, 그런 기술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랑 같이 지내다가 뭐 했대? 뉴욕에서 bomb explosion이 있었대. 폭탄 테러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폭탄 테러를 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Muslim sounding name이었었죠. 되게 이슬람계 혈통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인터넷 트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변화시켰어? 그치. 그 사건을 갖다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다가 SNS에다가 오픈 보더 안 된다. 뭐 클로즈 보더 해라.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더 지나치게 확산이 돼서 조지 소로스가 짤로 막 등장을 하고 뭐 해시태그 조지 소로스 해놓고 뭐 해시태그 anti-Semitic 이렇게 해놓으면 반유대주의라는 뜻이 됩니다. 세미릭이 유대주의에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맨 처음에 뉴욕에서 폭탄이 터졌어. 이슬람계 혈통의 어떤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만 좀 이민자들 그만 좀 받아주자. 국경 좀 닫아놓자. 더 이상 이민자들을 받아놓지 말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반대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와는 약간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조지 소로스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반유대주의 사건으로 왜곡이 된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봤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왜곡된 해시태그를 사용을 해서 정보를 퍼다 나르고 이러냐면 봤더니 emotion matters. 중요한 건 뭐다? 인터넷상에서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라 그치, emotion, 감정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감정을 동요시키는가? 무엇이 더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무엇이 더 사람들의 감정을 막 분노케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인터넷상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introduction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테드의 introduction에서는 자, 빵이 어떤 역할을 해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빵이 이번 테드의 토픽을 제시를 해줬죠. 토픽이 뭐였어요? 자, 토픽이 뭐였어? 맞아. 봐봐. 이 experience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아저씨가, 이 스피커가 알아낸 게 뭐예요? 인터넷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더라를 알려줬죠. 이게 바로 이번 테드의 토픽이에요. 그러면 body paragraph에서는 이제 뭘 설명을 해줘야겠어요? 그치, 이 토픽을 받아서 이걸 더 이제 확장을 시켜내야겠죠. 왜 인터넷에서는 emotion이 matters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해줄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겠죠? 자, 봐봐. 여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body에서는 맨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internet measures engagement라고 하죠. 그래서 이 emotion을 이제 engagement로 받아준 거야. 이모션이긴 이모션인데 인터넷에서는 engagement를 measure 하더라. 인터넷에서는 engagement를 측정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럼 engagement는 뭔데? engagement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약혼을 생각하죠. 약혼도 engagement야. 근데 여기는 약혼이겠어? 아니죠. 자, 약혼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두 명이 서로 우리 서로 결혼할 거예요 라고 미리서 약속을 하는 거죠. 미리서 약속을 하고 미리 이제 참여를 하는 거야. 참여. 그래서 여기서 engagement는 참여라는 뜻이에요.
즉 인터넷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어그로를 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그로 끌림을 당하는가,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참여를 하는가, 그게 바로 인게이지먼트입니다. 그러면 그 참여율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된대? Spark high arousal emotion이라고 했었죠. 자, 이 앞에서 나온 이모션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받아준 거야.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려면, 그치? 높은 자극의 감정들을 우리가 촉발시켜야 된대. 맞아. 이래서 이 이유 때문에 유튜브 썸네일들이 그렇게 자극적이고 한 거예요. 왜 자극적이래? 자극적이어야만, 그치? High arousal emotion을 spark해서 engagement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테드의 내용이 왜 중요하대? engagement 이게 왜 중요하대? Important because everywhere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터넷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는 아무 데도 없죠. 우리 모든 생활 영역에서는 인터넷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why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트롤들은 왜 그렇게 트롤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왜 그렇게 어그로를 끌고 왜 그렇게 악플을 달고 그러는 걸까? 라고 하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래? No core belief.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냥 아무런 의견도 없어. 근데 그냥 재미로 관심 끌려고 관종들이 하는 거 있죠. 그냥 관종들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true ideologues라고 하면 정말로 어떤 일을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종차별을 예시로 들면 백인이 우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백인이 유전자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종족들을, 다른 종의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고, 혹은 막 노예로 삼아서 막 부려먹어도 되고, 이런 게 다 정당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럴 수도 있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다 공통점으로 뭐래요? 둘 다 low EQ.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EQ 레벨이 더 낮대요. EQ는 뭐예요? 감성지수죠. 감성지수. 그럼 IQ는 지능지수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둘 다 감성적인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거나 그런 공감 능력이 낮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인터넷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죠. 그래서 나온 세 가지 솔루션이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be a smart skeptic이 있었고, 무슨 뜻이었냐면 skeptic 하면은 의심하는 사람이죠. 의심하는 거.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어떤 정보이든지 항상 의심을 하고, 이게 정말 팩트에 기반한 것인가, 이게 정말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이 사람의 의견이 너무 한쪽으로만 쏠린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보았는가, 이런 거를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free speech X 이렇게 있는데, 자, free speech라고 하면 뭐예요? 보통 표현의 자유 아니면 언론의 자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모두 인권이 있는 동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나의 의견을 공적인 장소에서 말할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를 악용을 한다는 뜻이죠. 우리 인터넷에서 봐봐. 내가 만약에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막 악플을 달고, 악플도 그냥 당신의 이러한 행동은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악플이 아니라 어떤 악플을 달아요?
난데없이 막 쌍욕을 하고 뭐 그 사람 욕도 하고 뭐 부모님 욕도 하고 뭐 어떻게 할 거다 뭐 협박도 하고 막 이런 글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뭐야? 나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다 하면서 살 거야. 난 그럴 권리가 있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건 free speech가 아니다라는 거죠. free speech를 잘 몰라서 그러는 말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value decency.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decency를 별로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대. decency라고 하면 뭐 체면, 뭐 예절, 품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절이라고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번역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예절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예전처럼 우리가 다시 예절을 좀 중시 여기면서 살자.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좀 지키면서 살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고, 근본적으로 인터넷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그치? 그 인터넷을 만들어내는 그 웹사이트들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을 그 운영자들이 좀 고쳐줘야 된다라는 게 네 번째 플러스 솔루션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body paragraph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는 뭐예요? 그치, 마지막에 이제 밑에 빵 남았죠. 밑에 빵. 그거는 conclusion part였고, 맨 마지막 conclusion에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인터넷은 그래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래서 이 스피커는 뭐라 그랬어요? 인터넷은 좋은 거래요, 나쁜 거래요? 좋지도 않고, 나쁜 것도 아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It's up to us. 인터넷을 좋은 것으로 만들지 나쁜 것으로 만들지는 우리 손에 달렸다.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로 한번 내용 정리를 슉 해봤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과제도 이번에는 없습니다. 네, 너무 좋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이번 주 월화수에 아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화요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맞아요, 어린이날이죠. 네, 어린이날에도 여러분은 네,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이나마 이런 선물을 하나 마련해 보았어요. 이번 주는 그래서 선생님과의 강의는 여기가 끝이고요. 이번에 테드 추가 지원 과제는 없고요. 다만 이번에 선생님이랑 탑다운으로 한번 이렇게 큰 그림, 큰 숲을 보는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를 한번 그려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복습만 해보시고 따로 우리 뭐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는 과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과목이나 전수민 선생님이 올리시는 강의 영상은 꼭 잘 보고 과제 있으면 과제도 꼭 잘 올려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 선생님이랑은 다음 주 강의에서 봅시다. 바이바이.